미국 하버드 대학교 대형 강의실 안. 중국에서 유학 온 남학생이 방학 기간에 다녀왔던 한국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학생들은 남학생이 들려주는 한국에서의 경험담과 몇 장의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순간 교수는 남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질문을 받은 남학생은 얼굴이 상기되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이내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강의실 밖을 뛰쳐나가버리고 마는데요. 도대체 미국 최고 명문 대학교인 하버드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로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레아오라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제 강의실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단순 해프닝이라고 넘기기에는 이번에 겪었던 일이 너무 황당하고 앞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쌓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글로 남겨봅니다. 미국의 대학은 보통 9월에 첫 학기가 시작되고 겨울방학은 4주, 여름방학은 3개월 정도가 됩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첫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강의부터 무거운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는 게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여름방학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에게 경험담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다녀왔던 나라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인문학적 이론들을 접목시켜 설명하기 좋아서 이런 시간을 가져본 거죠. 가장 먼저 손을 든 학생은 동양권 남학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을 왔고 이름은 페이창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더군요. 자신이 이번 여름방학 때 한국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전속으로 정말 반가워서 학생이 들려줄 한국 여행기가 너무너무 기대됐어요. 사실 저와 한국은 특별한 인연이 있거든요. 2012년 하버드 대학교 사회인문학 2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때 우연한 계기로 수강했던 한국의 놀라운 발전, 인문학적 관점으로 본 이유라는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강을 해주시던 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초청 받아오신 김재헌 교수님이라고 하더군요. 이 특강을 듣기 전에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아시아에 있는 국가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정도?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고 사람들의 생활 문화는 어떤지 이런 거 전혀 몰랐죠. 특강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해외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가난한 국가에서 어떻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한국 사람들만의 독특한 민족성을 인문학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였어요. 교수님께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각각의 서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10년 단위로 바뀌는 도시의 모습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웠습니다.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가 되어버린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 놀라웠던 점은 오로지 한국인들의 힘으로만 이뤄냈다는 거였죠.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응집력이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국가가 큰 어려움에 빠지면 놀라울 정도로 단결된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마치 쇠구슬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가 강한 자석을 갖다 대면 자력으로 인해 낱개였던 쇠구슬들이 한 덩어리처럼 뭉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이죠. 대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1997년 한국에 외환 위기가 발생해 IMF로부터 지원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고조되었고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각자 갖고 있던 금을 나라에 기부한 캠페인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사진 기록을 함께 보여줘서 봤더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금을 갖고 은행에 가서 줄까지 서가며 기부를 하는 거 있죠. 미국인인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외환위기를 해결하는 몫은 오로지 정부나 기업들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만약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면 내 재산을 잘 지켰다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특강을 함께 듣고 있던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 중 한 명이 교수님에게 혹시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갖고 있던 금을 내놓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더군요. 질문을 받은 김재헌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은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오로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미국인을 포함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애국심, 응집력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민족이 하나로 응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라를 뺏길 거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역사책을 보면 지금의 중국과 일본에게 수도 없이 침략을 당했지만 항상 나라를 지키려는 한국인들의 응집력 덕분에 항상 승리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합병당해 말도 못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는 여전히 독립을 위한 국민들의 응집력이 활활 타올랐고 결국 독립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들은 산업화, 현대화를 이루기까지 100년도 넘게 걸린 일을 한국은 고작 40년 만에 해낼 수 있었으며 인문학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자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놀랍도록 빠르고 신속하게 단결되는 응집력이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교수님께서는 특강을 마쳤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난 뒤 제 가슴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이렇게 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 말초 신경까지 찌릿찌릿할 정도의 희열을 느끼게 만든 강의는 처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이대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가슴에 묻고 오직 취업을 위해서만 하버드에 남아 학업을 이어간다면 평생을 후회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학기 중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김재헌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저희 하버드가 자매 결연을 맺은 상태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어렵지 않게 지원을 받아 서울대학교에서 1년에서 2년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건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인 거죠.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적이었고 다행히도 지난 2년 동안 하버드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저는 단박에 승인이 되었고 그렇게 2년 동안 김재헌 교수님이 계신 서울대학교 인문학과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교 일상생활은 그야말로 최고였죠. 김재헌 교수님께서는 특강으로 인연이 되어 한국까지 제가 쫓아온 것을 아시고 한국의 역사, 민족의 특별함, 그리고 현재 한국이 직면해 있는 사회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한국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온 힘을 다해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어요.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교수님의 아주 각별한 특별 지도 덕분에 남들은 4년 동안 공부할 양을 2년 만에 달성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힘들게 공부했던 만큼 지금 미국에서 한국 인문학에 대해 저만큼 잘 알고 이해하는 교수는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가 페이창 학생의 한국 여행 경험담에 대해 왜 그토록 기대를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셨죠? 벌써 한국에 가본 지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얼마나 발전을 했고 변화를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물론 주기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지금은 다들 교수 또는 연구원이 되어서 한국에 대해 화상회의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페이창 학생의 한국 여행 경험담이 시작되었는데 처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페이창 학생의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장을 가자마자 실망을 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어둡더군요. 이 사람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마냥 억지로 끌려와서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관광을 온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도착하자마자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한국이 중국에 비해서 경제도 어렵고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대해 약간의 질투라고 할까요? 한국보다 중국이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보니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를 그렇게 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저희가 머무를 숙소가 있는 홍대로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은 왜 또 이렇게 지저분한지 불쾌함의 연속이었죠. 혹시 제 말만 듣고는 상상하기 어려울 테니 강의장 모니터로 제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한국 지하철 내부인데 도무지 관리가 되어 있질 않죠? 세상에 지하철 내부에서 생닭을 판매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하철에서 개인 의자를 휴대하고 타느라 질서라는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저녁이 되면 도저히 외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행이 저녁을 먹고 배가 불러서 밤 산책을 하려고 한강에 가보니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어찌나 시끄럽게 떠들고 싸우는지 여기서 걷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아서 산책을 포기하고 얼른 숙소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 경찰들은 치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건지 아니면 시민의식이 원래 그렇게 바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 여행 일정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는데 식당을 가도 카페를 가도 거기에 있는 전자제품, 예를 들어 TV, 스피커, 키오스크들을 보면 중국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들과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더군요. 중국인이라면 단번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한국 기업들이 따라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었겠지만 다른 외국인들이 봤을 때에는 워낙 비슷하게 잘 베껴놔서 한국 기업이 디자인해서 개발한 줄 알 거라는 생각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정 후반부에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가 뭘 잘못 먹은 건지 장염에 걸린 겁니다. 도저히 병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호텔 로비에 가까운 병원이 어딨냐고 물으니 황당한 대답을 하더군요. 가장 가까운 병원이 차로 1시간은 가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병원비가 저렴해서 원정 진료를 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병원은 좀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아마 대부분 돈이 되는 성형외과나 피부시술만 하는 병원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아플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니. 참 한국은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넘게 택시에 타서 대학병원 응급실이라는 곳을 갔더니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영어를 하는 제가 통역을 했죠. 얼마나 중국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혔는지 바로 옆 국가이면서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려주는 저희 중국의 말을 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다니 한국 여행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거나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장 중국으로 가보라고 말이죠. 괜히 한국이라는 후진국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경제대국이자 관광에 최적화된 바로 옆 나라인 중국으로 가야 최고의 여행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제 지난 여름방학 한국 여행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것입니다. 페이창 학생의 발표를 듣는 중간중간에 여기서 끊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학생이 굳이 자기 나라도 아닌 옆 나라, 한국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원색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 말이죠.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한국 역사 속에서 찾는 인문학적 중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들었을 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아주 오래 전부터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중국이 한국의 영토를 빼앗고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목적으로 침략을 했었죠. 여러 한중 전쟁들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했던 게 바로 645년 고구려 보장왕 4년에 발생한 안시성 전투였습니다. 안시성 전투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가 문화적 정체성 관점입니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의 문화적 정체성과 자존심을 상징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그 결과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로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족적 단결과 정체성을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의 저항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가치인 용기와 충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가치가 군사적 승리에 많은 부분을 기여했음을 보여준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연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안시성 전투는 군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고구려 군을 지원하고 그것도 부족해 전투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다죠. 이는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투 중 여성들도 방어에 참여하거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힘을 쓴 사례가 기록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이는 전쟁이 단순히 남성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연대하여 싸워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세 번째는 심리적 요소인데요. 전투에서의 사기와 의지는 전투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고구려군은 강한 저항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전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과 심리적 요소는 전쟁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투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전쟁이 가져오는 고통과 상실을 인식하게 되는 큰 사건입니다. 전투에 참여한 군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인들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민족 유대감, 다시 말해 응집력이 타고난 민족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페이창 학생을 비롯해 현재의 중국인들 중 일부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정복해야 하는 대상 국가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 페이창 학생의 발표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걸 그대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으니까요. 교수이기 전에 인생의 선배이자 더 많은 경험을 한 어른으로서 페이창 학생의 잘못을 꼭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먼저 자리로 돌아간 페이창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여행을 다녀온 게 맞냐고 말이죠. 그러자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 못 보셨냐며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서 격양된 목소리로 저에게 따지듯 대답을 했습니다. 전 차분함을 유지한 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인데 페이창 학생은 끝까지 진실되지 못한 행동을 하는군요. 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하버드 학생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보여드릴 테니 아까 페이창 학생의 이야기와 잘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제 경력사항을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전 한국 최고 명문대학교라고 불리우는 서울대학교에서 2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온전히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존중하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페이창 학생이 인천공항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폄하를 했는데 저는 사실 믿을 수 없군요. 적어도 제가 페이창 학생보다 인천공항을 훨씬 많이 다녀와 본 입장에서 말이죠. 객관적 데이터로 보여줄까요? 구글에서 전세계 공항 순위만 검색해보면 누구나 쉽게 페이창 학생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인천공항은 전세계 공항들 중에서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사진을 보여주던데 페이창 학생 나를 똑바로 보고 대답해봐요. 정말 사실입니까? 한국 지하철 사진 맞아요. 대답을 회피하는군요. 제가 페이창 학생의 이야기 도중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뒤에 보면 한자가 있던데 이거 중국 지하철 사진 아닙니까? 만약 제가 한국 지하철에서 저런 모습을 본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해를 할 텐데 한국은 절대 저런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거봐요. 페이창 학생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 보세요. 페이창 학생 지금 혹시 부끄러운가요?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내가 미운가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여러분이 페이창 학생에게 들었던 한국 여행 경험담은 거짓이라는 것을 아셨죠? 여기는 학교입니다. 거짓 선동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까 한국의 치안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했죠.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적어도 미국, 중국에 비해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자리를 10분 이상 비울 수 있습니까? 분명 미국에서는 자리를 비우자마자 5분 안에 누군가 그 노트북을 들고 가버릴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저도 처음 한국 카페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런데도 한국의 치안, 시민의식이 엉망이라고 할 수 있나요? 클레이 학생 질문 하나 할게요. 집에 있는 TV 브랜드가 어떻게 되죠? 삼성입니다. 그럼 다니엘 학생 집에 있는 냉장고는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LG 냉장고입니다.
클레이 다니엘 학생 답변 고마워요. 삼성과 LG군요. 모두 한국 브랜드네요.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 제품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지금 학교 앞 전자매장에 가서 직원들 생각을 물어볼까요? 페이창 학생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까지 제가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니까요.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의 나라도 아니고 이곳에 한국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함부로 깎아내리는 건 정말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죠. 한국에는 병원이 많이 없다고 했죠. 페이창 학생이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작은 단위의 동네까지도 전문의들이 개업한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몸이 갑자기 아플 때 언제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예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엑스레이 한번 촬영하는데 미국에서는 20에서 30만 원은 기본이지만 한국은 1만 원도 들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는 최상의 복지 국가입니다. 제가 굳이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 제가 잘 알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페이창 학생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게 사실인가요? 그렇게 대답을 회피한 페이창 학생은 상기된 표정으로 강의실 밖을 뛰쳐나가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통쾌하다기보다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교수잖아요. 인문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을 쌓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교수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페이창 학생을 따로 불러서 꼭 올바른 생각과 지식을 채워나가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겪었던 한국에서의 생활도 전해줄 거고요. 앞으로도 강단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육자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스스로 발전해 나갈게요. 마지막으로 역사의 진실은 그 어떤 거짓으로도 숨길 수 없으며 주변국의 잦은 침략에도 굳건히 자신의 나라를 지킨 한국인분들 모두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당신의 삶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회인문학 강의를 하는 로렌 교수의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중국인 학생이 대체 무슨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한국 폄하를 한 것인지 사연을 읽는 내내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로렌 교수처럼 냉정하고 침착하게 잘못된 점에 대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미국인이지만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위상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모두 로렌 교수의 사연을 보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제작하는 코레아우라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동스러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